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금양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금양은 결국 이제 제일 중요한 D-Day를 앞두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두 번 의견 거절을 받았기 때문에 두 번 의견 거절을 받으면 당연히 이제 상패 수순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 금양이 결국 이제 대안을 뭘로 봐야 되느냐 이거죠. 두 가지 부분을 우리가 대안적으로 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말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끝부분에는 액티브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직접 편입이 가능한 액티브 종목. 이런 그 액티브 종목에서 여러분들이 기회를 꼭 발견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금액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어려운 상황입니다만은 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끝까지 여러분과 같이 할 겁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대개 4월 중반까지 4월 14일이 이제 그 이의 신청 개선 기간 이의 신청도 하고 이제 개선 기간 마지막 구간이죠. 이것도 중요하고 요 전에 제일 중요한 타이밍이 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건과 관련해서는 제가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텔레그램방에서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야 돼요. 금양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서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고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들어오셔서 의문을 궁금증을 좀 꼭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지금은 결국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결국 이 부분이라고 봐야 돼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요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 4천억의 자금이 이게 들어오면 물론 해결이 되는 거예요. 뭐 물론 쉽게 들어오지 않고 지금 뭐 한 7차례 연기했나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 돈이 들어오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뭐 의문부호를 남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궁한 건 금양이고 역시 금양의 주주로서는 금양이 일단 상장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제3배정 유상증자가 꼭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막 이의 신청이나 그 실제 심사 결과 이런 것보다도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3월 31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개선 기간이 4월 14일까지죠? 4월 14일까지. 4월 13일까지 이의 신청을 하는 거고. 자, 그러니까 여하튼 이 4월 14일 즈음이 중요하고 그 전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3월 31일. 그죠? 그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는 기필코 납입이 좀 돼야지. 이번에 납입이 안 되면 그렇다면 사실 아웃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 그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야, 금양이 그럼 지역 경제에 피해를 끼치고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데 자, 이 법정 관리나 또 워크아웃 같은 경우 왜 지금 신청을 안 하는 거야?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금양으로서는 일단 버틸 때까지 버텨보는 거죠. 일단 뭐 법정 관리나 워크아웃 되면 경영권 상실이 되잖아요. 그죠? 특히 법정 관리는 경영권 상실이 확실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버틸 때까지 버텨보고 그러다가 안 되면은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법정 관리나 워크아웃, 뭐 회생계지 신청 뭐 이런 것들을 할 겁니다. 지금 해버리면은 그거는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일단 버틸 때까지 버텨보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자금이 들어오나 이게 취소가 되나 또 연기가 되나 이걸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건들을 일단 실시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해서 미련이 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거예요. 물론 지금 현재 여러분 뭐 금양의 재무 상태는 다 아시다시피 유동 부채가 유동 자산을 6천억 정도 초과했죠. 그리고 BNK 부산은행 1356억인가요? 그죠? 소송 당해 있는 상태고 공장 부지 뭐 경매 당하고 경매 넘어갈 위기고 결국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뭐 딴 거 없어요. 제3 유상증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3월 31일 이거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개선기간 급건 날짜 뭐 요거를 보면서 자 아마 요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안 들어오면은 아니면 이제 또 미뤄지면서 날짜가 너무 멀리 있는 경우에 날짜가 된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금양에서는 뭔가 그 법정 관리라든가 워크아웃 뭐 이런 걸 좀 신청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법정 관리 같은 경우는 사실 주주들이 가져갈 게 없어요. 워크아웃 같은 경우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법정 관리는 더합니다. 어쨌거나 자금이 먼저 들어와야 되는데 요 부분들을 우리가 소식이 어떻게 들어오나 요거 예의주시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좀 더 빠르고 자세하고 세밀한 정보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금양이라고 꼭 문자를 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끝까지 보좌를 하겠고요. 무료 텔레그램방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금양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실시간으로 텔방에 초대해서 실시간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정보와 자료와 사인을 드릴게요. 예, 그렇게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금양으로서는 중요한 순간을 맞이한 것 같아요. 꼭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 액티브 종목을 말씀드린다고 했죠. 네, 지금 말씀드릴 거니까 이거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세요. 네, 여러분 이제는 말이죠. 액티브 ETF가 새로 출범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이 액티브 종목을 집중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액티브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그 지수 ETF를 투자하는 것은요, 네, 이미 한물 가버린 겁니다. 네, 이제는 지수가 한 차례 큰 폭으로 급등했다가 흔드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그 코스닥 쪽에서 출범하는 액티브 ETF를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ETF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액티브 ETF에 편입이 될 종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냥 뭐 개인들 사는 종목들이 되는 거 절대 아니고요. 실제로 이 액티브에 편입이 되는 종목들, 네, 이런 종목들만이 차별적으로 또 큰 시세를 낼 거예요. 물론 여러분 코스닥 쪽 액티브 쪽 ETF가 새로 출범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삼성하고 타임폴리오 쪽에서 먼저 이제 시작을 하는데 시작을 할 따름이고 이걸로 그냥 끝이 아니라 계속 연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기관에서 만드는 이 기관에서 만지는 종목들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패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마 기사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감 잡고 계실 겁니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액티브 종목을 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수 ETF 쪽 관련주들은 사실 한물 갔습니다. 이제는 진짜 그 종목들 중에서 액티브 자산운용 쪽들이 간택하는 종목들만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삼성 액티브하고 타임폴리오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게 그냥 한 달 뭐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뭐 몇 달간 계속 이어질 거다라는 얘기죠.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돼요. 삼성에서는 예를 들면 코스닥 핵심 성장주에 집중 투자를 합니다. 어리버리한 종목들은 투자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쪽만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타임폴리오 같은 경우는 신성장 종목 이쪽을 주로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그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국내 증시 역사상 최초입니다. 코스닥 비교지수 액티브 ETF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 지수를 단순히 복제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수 쪽 ETF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수 쪽 ETF는 주로 이제 패시브라고 그러죠. 패시브. 펀드 매니저가 종목과 비중을 직접 결정을 하는 거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종목을 잡자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시총 상위주에 대한 쏠림 현상 됐던 거는 이거는 지수 ETF예요. 그죠? 그러니까 종목별 차별화 장세 대응에 용이하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명확히 파악하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와 있지만 액티브 ETF하고 패시브 ETF하고 비교를 한 거 나와 있습니다만 패시브 ETF는 지수에 투자를 하는 거고 액티브 ETF는 종목에 투자를 하는 거다. 모든 종목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엑기스 종목만 한다 이거예요. 시장 지수 대비해서 초과 수익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운용력이 종목과 비중을 직접 선택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투자 전략은 수동적이 아니죠. 지수 추종하지 않기 때문에 능동적이고 시장 상황에 맞춰서 발빠른 대응이 가능하다. 그죠? 네,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 액티브 ETF에서 공략할 종목을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해서 저하고 같이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거예요, 논점은. 거기에 바로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자산운용사가 그 삼성과 타임 이후에도 계속 출범해요. 하나자산운용, 미래에셋, KB, 신한, 한국투자신탁운용 이런 식으로 출범합니다. 그러니까 선도 주자인 삼성이나 타임 같은 경우가 분명히 이제 상당히 고무적인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이쪽으로 또 자금이 몰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수 ETF 쪽이 아니에요. 액티브 ETF 쪽으로 몰린다 이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건과 관련된 액티브 관련주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게 뭐 한 종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전번으로 액티브라고 꼭 문자를 주시면 아시겠죠? 뭐라고요? 액티브, 그죠? 능동적인 그런 뜻이죠. 액티브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그 종목과 매수 타임과 매도 타임과 중간중간 AS까지 드릴 거예요. 액티브라고 꼭 문자 주셔서 이번에 한번 좋은 기회 한번 발견해 보시자고요. 예,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